78번부터. 그렇죠. 78번. 음. 뭐 경우의 수 구하는 파트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 1부터 100 까지 자연수 중에서 2와 5로 모두 나눠 떨어지지 않는 자연수가 있어. 그럼 2로 나눠 떨어지는 건 일단 몇 개예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50개겠죠, 50개. 2의 배수는 50개일 거니까. 이제 나눠 떨어지지 않아야 되니까 우리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2의 배수가 아닌 거 세는 거, 5의 배수가 아닌 거 세는 거보다는 그냥 전체에서 2의 배수랑 5의 배수를 이제 빼줘서 거꾸로 생각하는 게 좀 편하겠죠. 그래서 100개에서 2의 배수 개수 50개를 일단 뺄 거야. 그리고 5의 배수도 빼겠죠. 선생님이 이거 좀 자세하게 써볼게. 2나 5로 2 또는 5로 나누어 떨어진 수를 이제 구할 거예요. 2 또는 5. 왜 그러냐면 2와 5로 모두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자연수를 구하는 거니까 거꾸로 2 또는 5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를 구해서 얘를 100개에서 빼면 딱 내가 원하는 답이 나온다라고 이해는 될까? 그러니까 2와 5로 모두 안 나누어 떨어지는 걸 구하는 거니까 그럼 2로 나누어 떨어지거나 5로 나누어 떨어지거나 그러한 수를 빼면 되겠죠. 그래서 또는인 거야. 그래서 또는 그리고가 아니라.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세면 되는데 2로 나눠 떨어지는 건 50개예요. 이거 다시 써볼게. 여기 지우고 2의 배수는 50개고 5의 배수는 20개죠. 더했고요. 근데 그 안에는 2와 5의 공배수, 즉 10의 배수들 있지. 걔네도 포함되어 있죠. 걔네를 두 번 더했지. 그래서 한 번은 빼줘야 되는 거야. 10의 배수 10개를 빼주시면 얼마겠 60개를 빼면 답이 되겠다. 그런 식으로 구하는 거고 80번은 EX 플러스 Y가 6 이하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XY의 순서쌍은 이렇게 되어 있어. 기본적으로 이게 부등식 순서쌍인데 부등식이나 방정식 순서쌍이야. 자, 이럴 때는 이 X 앞에, 즉 앞에 개수가 큰 거에다가 먼저 넣어가면서 케이스 분류를 하는 게 편리해요. 개수가 큰 거에다 먼저 넣어서 케이스 분류를 한다는 거야. 자, 왜 그러냐면 개수가 큰 거에다, 자, X에 1부터 넣겠죠. 자연수니까. X 1부터 넣으면 2 더하기 Y가 6 이하니까 Y가 4 이하가 돼. 그러니까 x가 1일 때는 y를 만족하는 건 4개겠죠. 자연수. 1, 1, 1, 2, 1, 3, 1, 4 이렇게 4개일 거야. 그럼 x에 2 대입해 봐. 왜 큰 거에다 대입을 하냐면 큰 거에다 대입을 하면 하나씩 커질 때마다 확확 늘어나요. 그래서 이제 케이스 계산하기가 조금 더 케이스가 적어진다는 얘기지. 자, 오면 4 더하기 y로 나오겠죠. 그럼 y가 2 이하네. 그러면 요 경우엔 2개겠지. 2,1, 2,2. 3 하면 이제 끝나겠네. 3 집어넣으면 6 더하기 y가 6 이하죠. 이러면 y가 0 이하니까 이러한 자연수는 없겠지. 뭐 없겠. 지금 케이스 분류를 한 거잖아요. 케이스 분류를 한 거야. 기준 잡고 분류를 하신 거야. 얘네 두 개는 겹치지 않죠. 그러니까 합의 법칙으로 6개 대답을 하시면 되겠다. 그다음에 86번. 자, A에는 1부터 5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5장의 카드가 들어있다. B에는 1부터 7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7장의 카드가 들어있대. 두 상자 A, B에서 한 장씩 꺼낸 카드에 적힌 숫자를 A, B라는데. 자, 이 문제를 이제 내가 왜 풀어주냐면 두 개 더한 게 홀수래. 더한 게. 그럼 우리 일단 먼저 생각을 해보면 A제곱하고 B제곱을 더한 게 끌수이려면 상황이 어때야 될까? 짝콜이거나 홀짝이거나 밖에 없죠. 왜냐면 짝짝하고 홀홀 더하면 짝수일 거니까. 그지? 그러면 A제곱, B제곱이 짝콜이거나 홀짝이거나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어요. 자, 케이스 분류를 끝냈죠? 두 개는 겹치지 않고 모든 걸 다 다뤘으니까 일단 완전한 분류가 되겠어. 그러면 제곱이 짝수고 제곱이 홀수인 거는 우리가 어떻게 되나 좀 생각을 해보면 직관적으로 제곱이 짝수이려면 당연히 원래 것도 짝수여야 돼. 원래 게 홀수이면 절대 제곱에서 짝수가 될 수가 없거든. 이해돼? 그러니까 요 경우엔 A도 짝수,
제곱에서 홀수이려면 원래 것도 홀수일 수밖에 없어요. 원래 것.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다. 되겠지. 그다음 얘는 뭐 A가 홀수, B가 짝수 이렇게 돼요. 물론 왜 그런지는 뭐 수학적으로 뭐 볼 수는 있어요. A가 짝수면 2K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얘 제곱을 하면 4K 제곱이죠. 그럼 얘는 2로 묶으면 2 곱하기 2K 제곱 꼴이니까 2의 배수기 때문에 짝수예요, 짝수. 그래서 원래 게 짝수면 제곱한 것도 짝수라는 거야. 원래 게 홀수면 홀수 표현은 우리가 2K-1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K 1, 2, 3, 4 집어넣으면 1, 3, 5, 7, 9, 11 이렇게 나와요. 이제 요거 홀수의 제곱을 하면 4K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인데 뭐 요거까지는 안 몰라도 돼요, 여러분들이. 2로 묶어버리면 2K 제곱 마이너스 2K 묶이고 플러스 1이 돼요. 그러면 어떤 수의 2배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역시 얘도 홀수가 된다. 그러니까 홀수를 제곱하면 홀수가 된다는 거죠. 어쨌든 받아들이시고 짝수 제곱하면 짝수, 홀수 제곱하면 홀수. 그럼 이제 뭐 케이스 분류 끝났으니까 따지면 되겠죠. 첫 번째 케이스 짝콜인 경우. 그러면 A가 짝수, B가 홀수 나야 되니까 저기서 나온 건 짝수 몇 개야? 2개죠, 2개. 2, 4, 2개. 그러니까 얘는 A가 나올 수 있는 케이스는 2, 4, 2개고요. B는 홀수 나와야 되니까 1, 3, 5, 7, 4개겠네. 4개를 곱하셔야겠죠. 곱의 법칙을 해야겠지. 왜냐면 A에서 뽑은 거에 다 그 각각에 대하여 뒤에 일어나는 게 동등하기 때문에 곱의 법칙을 해야 돼요. 이것 또는 이거 따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A에서 뽑은 동시에 B도 같이 뽑는 거기 때문에. 자, 요 경우는 A 홀수니까 1, 3, 5, 3개겠네, 3개. 그에 잇따라서 B는 2, 4, 6 짝수 3개니까 3, 3, 9가 되겠다. 8이고 9니까 요거 2개는, 케이스 2개는 합의 법칙을 쓰죠. 8 더하기 9를 하시면 된다는 거야. 좀 더우면 말씀하세요. 네, 에어컨을 좀 줄여놔서. 88번. 이거는 이제 뭐 초등학교 5학년 문제인데, 공약수는 어떻게 구하니? 공약수? 두수의 공약수. 두수의 공약수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로 구해요. 기억나? 두수의 공약수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야. 최대 공약수 약수. 10이랑 20. 공약수 좀 구해볼게. 자, 요거 1, 2, 3, 4, 6, 10이죠. 얘는 약수가 1, 2, 4, 5, 8, 10, 20 이렇게 되니? 그치? 8인 왜 들어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공약수 어떻게 돼? 1, 2, 4 이렇게 되겠네요. 이래? 그 공약수 1, 2, 4는 이제 어떻게 구하냐? 최대 공약수가 4잖니? 최대 공약수의 약수들이 곧 공약수가 된다. 되겠어? 그래서 최대 공약수의 약수가 약수고, 그럼 공배수는 어떻게 해? 공배수. 최소 공배수의 배수들이 공배수인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공약수의 개수는 직접 구하는 게 아니라 최대 공약수의 약수로 구한다라는 거죠. 최대 공약수의 약수로 구해볼게. 이게 일단 70으로 좀 빠르게 되겠지? 이렇게 되겠네. 최대 공약수가 140이에요, 140. 이제 140의 약수들을 구하면 공약수들을 구한 거가 된다라는. 자, 그럼 140의 약수 개수 구하는 거네? 약수 개수 구하는 공식은 여러분들 기억 잘 하고 있어요? 약수 개수 구하는 공식? 무슨 분해 먼저 해야겠어? 소인수분해 해야겠죠? 소인수분해. 2, 70, 2, 35, 5, 7이니까 얘는 2제곱 곱하기 5 곱하기 7이야. 얘 약수 개수는 2 플러스 1 곱하기 1 플러스 1. 여기 1이죠? 1, 1 곱하기 1 플러스 1 이렇게 구한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약수 개수 공식이에요, 공식. 지수에다가 플러스 1 해서 다 곱한 게 약수 개수 공식이 됩니다. 자, 요거에 조금 이제 플러스 버전이 요건데 540의 양의 약수 중 짝수 개수 구하래요. 짝수 개수. 그러면 540을 일단 소인수분해를 해볼게. 270에 3에 90에 3, 30에 30, 2, 5 이렇게 되겠네.
얘는 2제곱에 3개 5가 되겠어요. 일단 여기까지 괜찮은데 얘들아 우리 약수 만드는 원리가 뭐냐면 약수 만드는 원리가 약수라는 게 요 안에서만 만들어낼 수 있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2, 3, 5 외에 7 같은 건 이제 들어가지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약수를 만드는 원리가 2는 1개 뽑을 수도 있고 1개 뽑을 수도 있고 2개까지는 뽑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2를 몇 개를 뽑아. 그리고 여기서 3을 몇 개를 뽑아요. 내 맘대로. 그리고 여기서 5를 또 몇 개를 뽑아. 얘네를 조합한 게 약수 만드는 원리야. 되겠니? 그지? 그래서 뭐 좀 조금만 얘기를 해주자면 왜 약수 공식이 플러스 1 플러스 왜 그렇게 되냐면 뽑아서 2개 조합해서 만든다고 했잖아 약수를. 그럼 2를 뽑을 수 있는 방법은 안 뽑은 경우는 1로 보는 거고 하나 뽑은 거 2개 뽑고 까지가 맥시멈이겠죠. 그 다음에 3은 안 뽑을 수 있고 하나 뽑고 2개 뽑고 3개까지 뽑을 수 있어요. 되겠니? 그러니까 이렇게 각각 하나씩 여기서 하나 뽑고 여기서 하나 뽑은 거를 조합을 한 게 약수들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테이블에 있는 것들이 전부 약수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수 개수 공식이 그래서 2 플러스 1, 2 플러스 1 곱하기 3 플러스 1. 그래서 2 플러스 1 곱하기 3 플러스 1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플러스 1의 의미가 사실 안 뽑는 거 개수의 의미였죠. 안 뽑는 거 개수. 이해 되시게? 그지? 약수 만드는 원리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래서 여기서 뽑아서 약수를 만들어 낼 건데 그중에 짝수여야 된대. 그 무슨 얘기야? 1은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1은. 그지? 그럼 1을 하나 갖고 있어야 되니까 여기서 1을 이제 하나 떼냈죠? 그럼 남아있는 게 뭐야? 2 하나, 3 3개, 5 하나죠? 요거 가지고 그러니까 잘 생각해 봐. 결국엔 약수 중에 짝수 개수는 2 하나 빼내기만 하면 여기는 아무렇게나 만들어내도 다 되겠지. 그래서 결국엔 여기 들어가는 거는 이거의 약수들이 들어가면 오케이라는 거야. 오케이. 좀 이해가 되니? 되겠죠. 얘의 약수들을 찾을 건데 그중에 짝수래. 그러니까 이 하나만 빼놓고 남은 게 얘네네. 그럼 이 중엔 아무거나 들어가도 상관이 없잖아. 이미 짝수는 만들어냈으니까. 그래서 얘의 약수 개수가 곧 P 값이 되겠다는 거지. 그 약수 개수는 1 더하기 1, 3 더하기 1, 1 더하기 1에서 일단은 16개가 돼요. 3의 배수도 똑같아. 3의 배수가 되려면 일단 3 하나는 뽑아 놔야 되겠네. 요렇게. 그럼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건 일단 남은 게 2, 2개, 3 하나 뺐으니까 2개 남죠. 그리고 5 하나야. 이거의 약수 개수가 역시 Q 값이 되겠지. Q 값. 그 Q 값은 3, 3, 2 곱하면 되겠죠. 3, 3, 2 곱하시면 얼마니? 18개니?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다음 91번. 내가 91번을 풀고 92, 93번은 여러분들이 풀 건데 이게 이제 뭐 테마적으로는 지불 방법, 의 수, 지불 금액의 수 이렇게 되는데요. 뭐 시험에 나올 가능성 반반이야. 뭐 잘 안 나오긴 하는데 주로 이제 좀 공부 잘하는 학교에서 요거를 좀 내긴 하는데요. 한번 봐 볼게. 100 원짜리 동전 1 개, 50 원짜리 3 개, 10 원짜리 2 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해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랑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를 구하. 그러니까 요 2개 차이점이 뭔가 뭐 잘 뭐 이해는 안 될 수도 있어요. 생각을 해 보면 일단 둘 중에 쉬운 거는 지불 방법의 수는 되게 쉬워. 지불 방법의 수는. 자, 100 원짜리가 1개 있고요. 50 원짜리가 3개 있어. 그다음에 10 원짜리가 2개 있는데 지불 방법은 100 원짜리 내가 낼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네. 100 원짜리만 생각하면 안 내거나 1개 내거나 2 가지밖에 없죠. 그지? 그러면 얘는 2 가지의 방법이 있어. 100원 내는 방법은. 50 원은 그럼 몇 개 방법이 있을까? 4 개겠지, 4 개. 안 내거나 1개 내거나 2개 내거나 3개 내거나. 얘는 3 개. 그래서 얘를 이제 곱하면 8, 3, 24죠. 거기서 이제 뭐 하면 되냐면 0원 지불하는 경우는 빼는 거니까 요 2, 4, 3 곱한 거에는
셋 다 안 내는 경우도 포함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한 개를 빼주시면 답이 돼. 그지? 24에서 1 빼니까 일단은 23 이에요, A 값은. 여기까지는 잘 따라가는. 이제 방법에서는 무조건 그러니까 뭐야?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해서 곱한 다음에 안 내는 경우 하나만 빼주면 답이다. 방법에서는 쉽고 이제 쪼끔 이제 어려운 게 이제 금액의 수인데 왜 금액의 수는 좀 쪼끔 다르냐면 이제 10 원짜리는 빼고 100 원짜리, 50 원짜리로만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100 원짜리 1 개, 지금 50 원짜리 3 개야. 자, 그럼 이걸로 낼 수 있는 금액들 내가 한번 다 써 볼게. 일단 50원 쓸 수 있죠. 그다음에 100원 만들 수 있지. 그다음 150원 만들 수 있고요. 또 누구 만들 수 있어? 200 원도 만들 수 있죠. 그다음에 250 까지 만들 수 있는 거 되겠네. 그지? 근데 이걸 일일이 세는 게 아니야. 뭐 지금은 이제 개수가 적으니까 셀 수는 있는데 그걸 제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 100원 있죠, 100 원. 100 원은 50원 2 개로도 만들 수 있지만 100원 1 개로도 만들 수 있는 거 되겠니? 그치? 그러니까 뭔가 중복의 경우가 생긴다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걸 어떻게 바라볼 거냐면 100 원짜리 동산을 다 50 원짜리로 바꿔 버릴 거야. 100 원짜리로. 왜? 50 원으로 어차피 100 원이 커버가 되니까. 50원 개수가 넉넉히 있잖아요, 지금. 100 원을 커버할 만큼. 50원 2 개가 모이면 100 원이 되니까. 그래서 100 원을 50 원으로 다 환전을 하는 거예요, 환전. 그러면 최종적으로 50 원이 몇 개 돼요? 몇 개? 5개 되죠, 5 개. 100원 1 개가 50원 2 개로 바뀔 거니까. 그지? 아, 그러면 50원 5 개로 얘네를 내는 지불 방법의 수를 생각하시면 돼요. 정리는 해줄 거야. 자, 다시 환전을 한 다음에 50 원짜리로 결국엔 50원 하나 내냐, 2개 내냐, 3개 내냐, 4개 내냐, 5개 내냐랑 똑같기 때문에 환전을 한 후에 방법의 수로 따지면 된다는 거예요. 방법의 수는 어떻게 내는데요? 안 내는 경우 하나, 그리고 1 개부터 5 개까지 내는 경우 5 개. 5 플러스 1이죠. 6 개의 경우가 있겠죠, 6 개의 경우. 방법의 수처럼 한다면. 근데 안 내는 경우는 빼야 되겠지. 그래서 5 개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되니? 음. 적용을 해 볼게. 자, 그러면 100 원을 50 원짜리로 바꿔요, 이제. 50 원짜리 5 개야. 그리고 이제 10 원이 문제인데 선생님 10 원은 왜 안 바꾸나요? 이게 생각을 해 보면 그러니까 환전의 그 기준이 있어요. 환전을 언제 하느냐의 기준이 있는데 요 적은 금액 있죠. 돈 단위가 작은 거. 작은 걸로 큰 거를 만들 수 있을 때 환전을 하는 거야. 왜냐면 방금 봤듯이 커버가 되니까 그냥 이 작은 돈으로 그냥 다 바꿔서 생각을 할 수가 있다. 근데 10 원을 봐봐. 10 원은 2 개밖에 없죠. 그러니까 50 원을 커버를 못 해. 그래서 10 원짜리로 50원 내는 거를 대체를 못 시켜 주기 때문에 50 원은 10 원으로 환전을 안 하는 거야. 이게 돼. 그럼 뭐 이런 생각 들 수 있죠. 선생님 50 원이 만약에 6 개가 있어요. 환전이 되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어려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나올 가능성은 0%예요, 0%. 걱정하지 마세요. 알겠죠? 여러분도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절대 못 내. 장담할게. 그러니까 그냥 요 정도만 그냥 커버하시면 된다. 알겠지? 딱 한 번 정도. 한 번 환전되는 정도만. 자, 그러면 생각을 해 보면 결국엔 이거 가지고 내는 지불 방법의 수를 생각하시면 돼. 그럼 뭐야? 50 원은 6 개의 방법이 있겠죠? 안 내는 거 포함해서. 10 원은 3 개의 방법이 있겠지. 곱한 다음에 아예 안 내는 경우를 하나 떼야 되니까 17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불 금액의 수가. 괜찮겠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지불 방법의 수는 그냥 전부 다 플러스 1 해서 플러스 1 해서 빼기 깨만 하시면 되겠지? 안 내는 경우. 그지? 지불 금액의 수는 일단은 환전이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럼 안 되는 경우는 환전이 뭐 안 돼. 그러면 걔는 지불 방법의 수랑 그냥 똑같이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환전이 안 되니까 그냥 고지고대로 그냥 내는 족족 그냥 금액이 된다는 거죠. 내는 족족. 그럼 환전이 되는 경우는 환전이 되는 일단 기준을 잘 삼아야겠죠, 기준을.
작은 돈으로 큰 돈이 커버가 될 때, 이때 환전을 한다는 거야. 이때. 알겠지? 작은 돈으로 큰 돈을 낼 수 있을 때. 또 예시를 들면 뭐 이런 상황이야. 1,000원짜리가 3개 있어요. 자, 그리고 500원짜리가 1개 있어. 자, 이 경우는 환전이 되냐 안 되냐? 환전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그지? 500원으로 작은 돈으로 큰 돈이 커버가 안 되는 거야. 500원으로 1,000원을 표현을 못 하죠. 이거 실제로 선생님이 한번 써 볼게. 지불 금액들을. 자, 500원 일단 낼 수 있어요. 그 1,000원 낼 수 있죠. 그리고 1,500원 낼 수 있지. 그다음에 2,000원 낼 수 있어. 2,500원 낼 수 있어. 그다음 3,000원 낼 수 있죠. 3,500원 낼 수 있어. 근데 이걸 잘 생각을 해 보면 500원은 그냥 500원 낸 거야. 1,000원은 500원 2개로 못 내요. 그냥 1,000원 낸 거야. 1,000원. 1,500원은 500원 3개로 낸 게 아니죠. 1,000원 하나, 500원 하나 돼. 2,000원은 얘네가 섞인 게 없지. 그러니까 이게 섞이는 게 있느냐, 두 가지 방법으로 낼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야. 2,000원을 500원 4개로 못 내요. 그러니까 1,000원 2개 낸 거야, 그냥. 1,000원 2개, 500원 하나. 500원 5개가 아니라. 500원 6개가 아니라 1,000원 3개. 이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500원으로 커버가 안 된다는 거야. 그럼 그 반대되는 상황. 만약에 이렇게 돼? 얘는 어때요? 얘는 환전이 되니? 얘는 환전이 되겠지. 그래서 500원 2개로 1,000원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1,000원을 싹 다 500원으로 바꿔버리시면 돼. 500원이 몇 개겠니? 6개 더해지니까 8개가 되겠죠. 500원 8개 된다. 그럼 이 경우에 이제 결국엔 이걸로 낼 수 있는 지불 금액의 수는 환전한 후에 지불 방법의 수로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되고, 그럼 이 경우엔 8 플러스 1개. 이 방법이 일단 있을 건데, 안 내는 경우가 있을 거니까 하나 빼시면 된다는 거지. 이래 되겠죠. 그때 이제 환전을 하시고, 환전하고, 그 다음에 어때요? 환전한 후에는 방법의 수로 그대로 가면 되지. 지불 방법의 수. 환전 후에. 되겠죠. 그렇게만 푸시면 되겠다. 여기에는 뭐 지불 금액, 요거 한번 해보자. 지불 금액에서, 지불 방법에서 이제 쉬우니까. 10,000원 2장, 500원 2장, 1,000원 3장이 있어요. 자, 환전 누구 하면 좋을까? 누구? 10,000원짜리를 5,000원으로 하면 되는 거 되겠니? 그지? 1,000원짜리는 5,000원을 커버를 못 하죠. 그지? 자, 그래서 10,000원짜리를 5,000원짜리로 바꾸면 5,000원 4장으로 바뀌겠네? 그러면 5,000원 6장이 있는 거야. 그리고 1,000원 3장 있나? 그럴 때 금액의 수는 환전한 후에는 그냥 지불 방법의 수로 따지면 된다. 그럼 6 플러스 1, 7개고 3 플러스 1, 4개에서 안 내는 경우 하나 빼시면 27개의 방법을 쓰게 나온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이제 95번. 자, 네 지점을 연결하는 도로가 있다. 집에서 출발하여 도서관으로 가는 경우의 수는, 이런 건 여러분들이 그냥 보고 그때그때 생각을 하셔야 돼. 경로가 맨날 그때그때 바뀌니까 잘 생각을 해봐. 그러면 일단 뭐 어떻게 할 수 있겠네. 케이스 분류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시험 문제 풀 때도 집에서 A 거쳤다가 도서관 가는 경우가 있을 거고, 그다음 집에서 B 거쳤다 도서관 가는 경우, 그다음 집에서 굳이 이렇게 산책을 하는 거죠. A, B 도서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또 뭐 있니? 하나 더 있죠. 뭐 있어요? 집 B, A 도. 그지? 집에서 B 거쳤다가 A 거쳤다가 도서관 가는 경우. 네 가지를 따져주시면 된다. 자, 그럼 첫 번째 먼저 따져볼게. 집에서 A 먼저 가는 거는 3개가 있네, 3개. 근데 그 각각에 대하여 A에서 도서관 가는 게 동등하기 때문에 고배 법칙으로 A 도는 2개죠, 2개. 자, 이거 일단 됐고요. 집 B도, 집 B도는 집에서 B 가는 건 하나네. B에서 도서관 가는 건 3개네. 이렇게 됐다고요. 집에서 A 간 거 3개. A에서 B 가는 거 2개. B에서 도서관 가는 거 3개. 집에서 B 가는 거 하나, B에서 A 가는 거 2개. A에서 도서관 가는 거 2개.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럼 1, 2, 3, 4 케이스는 더할까 곱할까? 따로따로의 케이스지.
그지? 겹치지 않는 케이스 분류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합의 법칙을 한다는 거야. 자, 여러분 색칠하기 중학교 때 해본 적 있니? 본 적은 있죠? 그지? 둘러 실칫 아니야? 그때 쉬웠나? 색칠하기가 여러분들 그 수능 보는 과목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수능 보는 과목 좀 잘 알고 있니? 수능 뭐 봐? 미적분 봐? 수능으로? 여러분들? 안 보죠? 확통만 보는 거죠. 확통만. 확률과 통계만. 확률과 통계만 보는데 여기 확률과 통계 색칠하기 이제 또 나와. 그래서 이제 뭐 어쨌든 저기 수능이 94년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94년? 지금 몇 년 지난 거? 거의 30년 넘게 지났죠. 그게 기출 문제가 쌓이고 쌓였는데 거기서 이제 색칠하기 문제가 굉장히 많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되면 이제 기출 문제를 풀기 시작할 텐데 그때 연습을 좀 많이 해볼 수 있어요. 어쨌든 간에 내신에서 당연히 애들이 싫어하는 걸 알기 때문에 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일단 좀 농후하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 어떻게 푼지 한번 잘 보세요. 일단 색칠하기 대원칙이 있어. 대원칙. 대원칙이 뭐냐면 인접한 곳이 가장 많은 데부터 칠하는 거야. 그러니까 겹쳐있는 붙어있는 부분이 많은 데부터 A, B, C, D 중에 누가 제일 많이 붙어있니? A죠. A. A부터 칠하는 거야. 자, 근데 이제 몇 개 칠한데? 어딨어 어딨어? 안 보여. 5개니? 빨주, 노, 파, 검. 5개네. 5개. 자, 그럼 A에 칠할 수 있는 거 5개죠. 5개. 그리고 이제 그다음부터는 고배 법칙을 쓰는 거예요. 왜냐면 5개 중에 뭘 칠하든 간에 그 각각에 대하여 뒤에 칠할 거는 다 동등할 거니까. 그다음부터 뭐 순서대로 칠해도 돼요. 뭐 C부터 칠해도 되고 B부터 칠해도 되고. B에 칠할 수 있는 건 4개죠, 4개. 자, 그럼 C에 칠할 수 있는 건 여기 쓴 거는 빼야 되니까 3개가 남겠어요. D에 칠할 거든요. 여기만 중요하죠. B랑은 상관이 없어요. A, C 칠한 것만 빼면 되니까 3개가 되겠어요. E에 칠하는 거는 A, D 빼면 되니까 3개가 되겠지. 다 곱하시면 돼요. 오케이? 요거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다음에 1098번. 4가지 색으로 칠한대. B부터 칠하면 되겠네. B부터. 여기 4개 칠해요. 4개. 자, A에는 3개 칠할 수 있겠죠? C는 어떨까? C가 2개일까? 3개일까? 3개인 거 되니? 3개인 거? 그지? 왜? A랑은 전혀 상관이 없죠. 이건 인접한 게 아니야. 꼭지점에서 만나는 거. 그래서 C다 영향받는 건 B밖에 없기 때문에 얘는 3개 곱하시면 되겠다. 이제 중요한 거는 99번입니다. 99번. 자, 4개 영역으로 나눠 놓은 지도를 4가지 색으로 칠한대. A, B, C, D 영역에 같은 색을 중복해도 사용해도 좋으나 뭐 어쩌고 뭐 똑같은 멜트야. 자, 이거를 97번부터 다시 볼게. 이게 채색당식이라는 게 있거든. 채색당식. 수학에서. 대학교 수학 내용이야. 그러니까 이미 색칠하기라는 게 이게 수학적으로 되게 중요한 정수론이라는 과목에서 채색당식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거기서 이미 이 색칠하기의 경우의 수에 대한 모든 공식이 다 이미 성립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공식이 다 있어. 공식이 다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거 외우는 것이 좀 투머치고 이제 채색당식이 이제 키포인트는 뭐냐면 그래프야, 그래프. 이게 무슨 얘기냐? 자, 각 영역이 어떻게 나오는 간에 그 영역에 점을 찍어봐. 점을 찍으세요. 점을 찍고 인접한 영역끼리는 이어져 선분으로 이어서 표현을 하면 돼. 자, 그러면 이렇게 읽을 수 있죠? 얘도 인접해 있지? 얘도 인접해 있지? 얘도 인접해 있지? 이렇게 인접해 있죠. 그래서 요 그래프는 여기다 따로 그려볼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는 되니? 근데 이 채색당식 그래프의 그 특징이 뭐냐면 얘를 꾸기거나 이렇게 굽혀도 그래프가 동일한 거로 보기로 약속을 해요. 똑같은 상황이라고 약속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얘를 선생님이 쪼끔만 바꿔 볼게. 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요거랑 완전히 똑같은 그래프를 얘를 얘처럼 봐봐. 얘처럼. 그리고 4 개를 요렇게 밑으로 보내 봐요. 완전히 똑같죠? 이해되니? 음. 그러니까 그림을 또 하나 그려 볼게. 자 요렇게 돼 있어. 그러고 음 이 그림이랑 저 그림이랑 완전히 똑같은 상황이라 게 되죠. 그래프와 똑같이. 그치? 그래서 이 채색 색칠하기를 좀 잘하려면 그래프 이론을 좀 이해를 하면 좋아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의 거를 가르치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려주는 이유가 있는 거야. 이게 다른 그림 같지만 결국엔 점 찍어서 그래프상으로 보면 결국엔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야. 이렇게 보면 굉장히 쉽거든요. 여기 4 개, 5 개는 5 개, 그리고 여기 4 개, 여기 3 개, 2개 빼니까, 여기 2개 빼니까 3 개, 2개 빼니까 3개 이렇게 구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러면 요것도 한번 해 봐. 이거랑 이제 똑같은 그림이 뭐냐? 자 뭐 그래프를 점을 찍어 볼게. 점 찍고, 점 찍고, 점 찍어요. 인접했죠? 인접했죠? 여기는 AC는 인접 안 했지.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이제 펴 봐. 굽히거나 뭐 찌그러뜨리거나 해도 그래프가 똑같다잖아. 이 그래프랑 완전히 똑같은 거. 쫙 펴요. 그러니까 무슨 상황이냐? 이게 이 그림이랑 답이 완전히 똑같아. 왜? 이것도 그래프 딱 점 찍어서 그려보면 요게 나오거든. 이해가 되겠니? 그치? 또 동등한 그래프가 뭐가 있겠어?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뭐 이렇게 돼 있다. 이게 또 같은 상황인 거 이해되겠니? 이렇게 하면 이거랑 같은 그래프가 나와요. 그러니까 얘도 4, 3, 3개가 되는 거죠. 4, 3, 3개. 이렇게. 되겠어요? 요게 좀 이해가 되면 쪼끔 이 색칠하기가 그래도 거북하게는 안다고. 왜냐면 색칠하기가 너무 어렵거든. 문제가 그림이 복잡하게 나오면 정말 어려워. 자 그러면 요것도 이제 내 이 얘기를 왜 했냐? 점을 찍어 볼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인접하죠? B랑 D는 인접 안 하지. A랑 C도. 이제 얘를 떼서 그려 보면 요렇게 되는데 이걸 순환형이라고 그래요. 순환형. 굉장히 특수한 경우야. 그래서 순환형인 경우에는 좀 기억을 하시면 좋고요. 뭐 같은 상황이 뭐 있겠 이거 똑같은 상황인 거 이해돼요? 요 그림이랑? 이해돼? 그치? 순환형이죠, 순환형. 완전히 똑같은 상황이야. 옛날 기출 문제인데 이거 어때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기 붙여야 돼?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 붙이고 요렇게. 여기 이렇게 뚫은 거예요,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하면 여기 인접하고 여기 이제 이렇게 뚫으면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여기 인접하고 여기 인접하죠. 그지? 되겠니? 그래서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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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요런 그래프가 된다. 그래서 점을 찍고 인접하는 영역끼리 이어 주시면 된다. 자 그래서 이 순환형인 경우에 결국에 어떻게 푸느냐가 당연히 제일 중요하겠죠. 잘못된 풀이가 이제 요렇게 푸는 거야. B에다가 4개 칠해? A 3 개네? C 3 개야? D는 몇 개? 2 개야? 그럼 2개 빼니까. 이렇게 풀면 틀려요. 이렇게 풀면. 왜 그러냐면 잘 생각을 해 보면 이게 B랑 D가 같은 색을 칠할 때랑 다른 색을 칠할 때가 케이스가 달라. 쪼끔 생각을 해 보면. 선생님이 예시를 한번 들어 볼게. 자 여기다 빨간색을 칠했다고 해 봐. 그럼 여기 주황색. 여기는 뭐 주도 올 수 있지만 그러니까 올 수 있는 게 일단 주, 노, 초 이렇게 올 수 있죠. 빨주, 노초라고 한다면 주, 노, 초. B랑은 상관이 없음. A랑은 상관이 없으니까. D는 어때요? 이게
온 경우에는 뒤에 칠할 수 있는 건 주황만 빼면 되지. 주황만 안 칠하면 되니까 여기 올 수 있는 게 깔로초 3개가 돼. 주황으로 같은 색을 칠한 경우에는. 근데 만약에 노나 초를 칠했다고 해봐. 그럼 노를 칠했다고 해봐. 그럼 주, 노 2개를 빼야 되니까 여기 칠할 수 있는 건 빨로초가 아니라 주노 뺀 빨초가 되는 거야. 빨초. 케이스가 달라지죠. 그지? 그래서 구배 법칙을 그대로 쓸 수 없다는 거야. 그에 따라서 뒤에 일어나는 경우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이해를 했으니까 순환형이 나올 때는 무조건 케이스 분류를 하시면 될게요. B랑 D랑 같을 때, 뭐 AC로 해도 돼. B랑 D랑 같을 때, B랑 D랑 다를 때 이렇게 2가지로 나누시면 된다. 자, 그럼 B랑 D랑 같은 색을 칠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 그러면 B에다가 칠할 수 있는 색은 4가지겠죠? 자, 그 다음에 D는 고정으로 한 가지겠지. 여기 바를 칠했다고 치면 여기도 고정으로 바를 칠해야겠죠? 그 상황에서 A 칠할 수 있는 건 몇 개? 3개죠, 3개. 빨만 빼면 되니까. H 할 수 있는 거 3개. 여기 3개고, C도 그냥 빨만 빼면 되니까 3개죠. 3, 3, 이게 된다는 거예요. 되겠니? 그 다음, B랑 만약에 D랑 다른 색을 칠해야 돼요. 그럼 B에는 4개 칠할 수 있고요. 그럼 D에는 B에 칠한 거 빼야 되니까 3개 칠할 수 있지? 일반성을 잃지 않고 여기 주황색을 칠했다고 해보자. 그럼 A에 칠할 수 있는 건 이제 2개로 줄겠죠. 2개로. 여기 노거나 초거나. C도 노거나 초거나 2개 중에 하나겠지. 더하기 2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괜찮겠니? 이제 요거 2개를 이제 더하시면 되겠죠. 2개는 별개의 케이스이기 때문에. 자, 이거 계산을 해볼게. 9, 4, 36이고 계산을 해보면 12 곱하기 4, 48이니? 2개 더하시면 얼마야? 84죠, 84. 84. 자, 그래서 사순환구수일 때는 84를 외우시면 좋아. 알겠니? 사순환구수일 땐 84가 그냥 무조건 답이야. 4개 순환구수로 나올 때. 나오면 이게 뭐 운 좋은 거지. 기분 좋은 거죠. 바로 84 쓰시면 돼. 대신에 순환구조임을 정확히 알아야겠죠. 점 찍어서 순환구조다. 이건 순환구조가 아니에요. 주의할 점은 여기 하나가 이렇게 껴버리면 이건 순환구조가 아니에요. 알겠지? 요게 비어있을 때만 순환구조다. 요거 떼볼게요. 아니, 요건 연습 좀 해보자. 요건 연습해봐. 설명한 거 토해요. 이 셀의 색칠하기 문제가 생각보다 많이 없어가지고 조금만 쉬자, 조금만. 너무 힘들어하니까 5분 정도만 쉬자. 근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그 그렇게 생각하세요. 뭐, 기출을 안 풀어도 되나요? 근데 기출은 하나의 수단이자 도구일 뿐이지 그게 바이블이 아니야. 그래서 늘 항상 그렇잖아. 또 꼰대 같은 소리 미안한데 어, 그 모든 건 기본기가 중요해. 기본기가. 그러니까 기출도 어쨌든 그 약간 쉽게 말하면 요령이에요. 요령. 그러니까 기본기가 안 되는데 요령 피우고 싶다 그렇게 바라보시면 돼. 그러니까 내가 어쨌든 나도 공부를 해봤고 여러 학생들을 또 이제 만나보고 했어 이제 아는 건데 어, 그렇다는 거야 공부라는 게. 그러니까 일단 그거 먼저 3회독이 기준이야. 기본 교재 3회독 한 다음에 뭐라도 좀 푸는 거야. 그 다음에 뭐 고쟁이를 풀든 블랙라벨을 풀든 뭐 일품을 풀든 그 다음에 가는 거고 일단 센 3회독이 안 되면 다른 문제집을 푸는 게 그닥에 효과가 없다는 거죠. 그센 자체가 되게 좋은 문제야. 좋은 문제집이고 센을 3회독 하는 것 자체도 어려울 뿐더러 그 모든 선생님들이 또 똑같이 얘기를 할 거예요. 센에 있는 문제만 다 풀 줄 알면 당연히 8, 90점이 나온다. 그거 사실이거든. 그러니까 센을 열심히 복습을 하시면 되겠어. 자, 오케이. 1001번. 네. 자,
4개의 숫자 1, 2, 3, 4를 일렬로 나열하여 4자리 자연수 A1, A2, A3, A4를 만든대. 일단 거기까지 이해되죠?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AI가 I가 아니어야 된대. 단 I는 1, 2, 3, 4야. 무슨 얘기냐? I에 1을 집어넣어봐. A1은 1이어서는 안 되고요. A2도 2여서 안 되고 3도 3이어서는 안 되고 4도 4여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첫 번째 자리에 1이 오면 안 되고 두 번째 자리에 2 오면 안 되고 3 오면 안 되고 4 오면 안 된다 이런 문제 파악을 일단 됐니 얘들아? 그치? 요 문제 1101번에다가 모자 문제라고 써봐. 모자라고 써봐. 모자 문제. 모자 써보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만약에 문제가 나오면 그 답을 외우시고 그냥 답 바로 찍으시면 되겠어. 자, 기본적으로 이걸 이제 푸는 거는 수영도라는 걸 이제 이용해서 푸는 건데 왜 모자 문제냐면 이거의 원본이 모자야, 모자. 1번 사람, 2번 사람, 3번 사람, 4번 사람이 있어. 그래서 이제 1번 써 있는 모자가 있고 2번 써 있는 모자가 있어요. 3번, 4번. 얘를 모자를 딱 섞는 거야. 섞고 눈 감고 이제 모자를 쓸 건데 썼더니 딱 눈 떠봤더니 내 모자가 아닐 경우의 수가 요 문제. 이해되니? 내 이름, 내 번호 써 있는 모자가 내 머리에 없어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요건 기본적으로 수영도를 통해서 푸는 건데 수영도라는 건 뭐냐면 경우의 수를 일일이 다 나열을 해서 나뭇가지처럼 그리는 걸 수영도라 그래. 자, 그러면 요 문제를 푸는 방법은 1, 2, 3, 4를 써놔볼게요. 자, 그러면 1번 자리에는 올 수 있는 숫자가 누구누구예요? 1번은 못 오니까 2, 3, 4번 올 수 있겠죠? 2, 3, 4. 2번 오는 경우, 3번 오는 경우, 4번 오는 경우 이렇게 케이스 분류를 하시면 된다. 그럼 요 각각은 일단 다 별개의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한 다음에 더 하시면 되겠죠? 자, 2번 온 다음에는 요 2번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일단은 1, 3, 4인데 다 올 수 있냐? 그지? 1, 3, 4 다 올 수 있네요. 1, 3, 4. 자, 그럼 1번 온 다음에 이제 3번에 올 수 있는 거는 3번 아니면 4번 올 수 있죠. 남은 게 3, 4니까. 근데 3번은 오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확정적으로 여기는 4번이 오고 여기는 3번이 와야 된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요 3이 온 경우에 여기 올 수 있는 건 이제 3 있었으니까 1하고 4놨네요. 얘는 1, 4 둘 다 올 수 있겠네. 근데 1번 온 경우에 4번이 와, 이 남은 게 4번인데 이 경우는 안 되겠죠. 이거 빼시고. 자, 2, 3, 4 왔으니까 여기 1 올 수 있겠네. 이렇게 될 거야. 그 다음에 2, 4 왔어요. 남은 게 1, 3이죠. 1, 3인데 3은 못 오겠지. 그러니까 1로 고정이고 그 다음에 3 올 수 있다는 거죠. 이해 되실까? 여기까지? 그렇죠? 자, 그럼 여기만 따지면 일단 몇 개니? 3개죠, 3개.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렇게 3개. 3개의 경우의 수가 있는데 여러분 또 이런 좀 직관을 좀 발휘하면 좋아. 요 2, 3, 4가 구조적으로 동등할 거라. 어쨌든 얘가 3개면 얘도 3개, 얘도 3개가 일어날 거라. 실제로 해보셔. 선생님 한 번만 해볼게. 3번 온 경우야 2번에 올 수 있는 거 1, 2, 4인데 그죠? 1, 2, 4인데 1, 4는 못 오죠. 1, 4만 올 수 있는 거야. 1, 2, 4인데 자, 그럼 3, 1 왔어. 남은 게 2, 4죠. 2, 4. 여기는 2, 4 둘 다 올 수 있네. 2, 4 둘 다 올 수 있어요. 3, 1, 2 오면 남은 게 4인데 4는 안 되겠지. 그럼 이건 빼고요. 3, 1, 4, 2 되고 3, 4 남은 거 1, 2네. 1, 2 둘 다 올 수 있네. 3, 4, 1, 2 올 수 있고 3, 4, 2, 1 올 수 있고 3개 맞죠? 그래? 얘도 3개가 된다는 거야. 3 곱하기 3에서 총 몇 개니? 9개가 된다면 9개. 9개. 그래서 모자 4개짜리는 9개다. 그냥 암기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럼 뭐 3개짜리 해볼게. 1번 자리에 올 수 있는 거는 2개 아닌 2번 아니면 3번이야. 자, 2번 온 경우엔 여기 올 수 있는 건 1번 아니면 3번 올 수 있죠. 자, 1번 온 경우엔 여기 3번 와야 되는데 걔는 안 되겠지. 그럼 2, 3, 1 되겠네. 자, 3번 온 경우 3번 온 경우는 1번 아니면 2번 올 수 있는데 2번은 안 되겠죠. 3, 1, 2 되겠네. 여기 몇 개네? 2개다라고 2개. 3개짜리 모자는 2개고요. 4개짜리 모자는 9개. 뭐 3개짜리가 나올 일은 뭐 거의 없고 4개짜리 나오는 그냥 9개 꽁으로 얻어가면 돼. 알겠죠? 근데 뭐 다른 친구들도 뭐 학원 다닐 거고 선생님들도 그런 걸 이제 고려를 하기 때문에 4개짜리 이제 잘 안 낼 가능성이 좀 있어요. 애들이 암기를 하고 다닐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좀 유명한 문제기도 하고. 어쨌든 여기서 얻어갈 건 뭐 외우는 것도 외우는 거지만 수영도 그리는 연습 좀
한번 해본 거라는 거야. 자, 이제부터 이제 순열인데, 저 순열을 아예 안 드는 사람. 아, 그래? 그러면 문제를 좀 풀기가 좀 그렇고, 설명 좀 해볼게. 순열이라는 거는 순서 있게 나열이란, 나열. 순서 있게 나열하는 게 순열의 뜻이에요. 그 순열의 이제 뜻은 똑같은 말인지 뭐냐면, 일열배열한다 난 말이랑 똑같아요. 일열배열이란 말은 앞에서부터 쭈루루루룩 나열을 하는 걸 일열배열이다 그래.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생각 좀 해볼게. 결국에 이 순서가 있다는 게 키포인트거든. 순서가 있다는 거. 그럼 이거랑 이제 똑같은 말이 또 뭐냐면, 자리가 구분된다라는 말이랑 똑같아요. 자리가 구분된다는 말. 자, 지구가 있고 화성이 있어요. 지구가 있고 화성이 있어? 그럼 이제 철수랑 영희가 한 명은 지구 여행을 갈 거고 한 명은 화성 여행을 갈 거야. 그 경우의 수가 몇 개일까? 두 개겠죠? 그지? 철수 영이거나 영이 철수거나 두 개일 거 아니야? 그치? 자, 이거랑 이제 똑같은 상황이 뭐냐? 잘 생각해봐. 이 두 자리가 있어요, 두 자리가. 의자가 두 개 있는 거야, 의자가. 이 두 자리에 철수 영이가 앉는 경우가 있어. 똑같니? 그죠? 철수 영이, 영이 철수 똑같죠? 자, 또 생각해봐. A 주머니가 있어. B 주머니가 있어. 여기다가 돼지 봐. 누가 봐. 생이 좋아하는 것들인데. 돼지 바랑 누가 바를 나눠서 집어넣는 경우의 수. 하나씩만. 배는 누대. 두 개죠? 전부 다 똑같은 상황이지. 그래서 이제 경우의 수, 특히 이제 순열 조합을 잘하려면 나중에 확률과 통계까지 생각을 한다면 이런 거 이제 구조적 동질성이라는 거. 구조적 동질성을 느끼는 게 중요하다. 전부 다 구조적으로 동질한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구분되는 두 자리에 두 명이 나열되는 거. 구분되는 두 자리. 그죠? 그 자리가 구분되잖니? 자리가 구분되는 걸 우리는 순서가 있다고 수학적으로 얘기를 해요. 자리가 구분되잖아? 자리가 구분되죠? 자리가 구분되죠. 그치? 이게 순열이라는 거야, 이게. 자리가 구분되는 거에 순서 있게 나열을 한다. 그래서 이제 순열의 이제 기본은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서로 다른 n개 중에 알개를 택하여 일렬배열 하는 경우의 수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자, 예를 들면 아이스크림이 5개 있어요. 아이스크림 5개. 이 5개 중에 3개를 택해서 월요일 먹을 거, 화요일 먹을 거, 수요일 먹을 거 정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면 이게 순회라는 거예요. 순회. 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자리가 구분되죠. 그치? 똑같은 상황을 생각해보면 우리 반 5명 있어. 5명 중에 3명 골라서 달리기 1번 뛸 사람, 2번 뛸 사람, 3번 뛸 사람을 정하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야. 일단 구조적으로는. 그래서 이게 결국엔 이게 어떻게 구하냐면 순열의 기본은 이 자리에다가 하나씩 경우의 수를 따져가면서 쭉 나열을 하는 거야. 자, 첫 번째 자리에는 올 수 있는 아이스크림 개수는 5개 중에 1개겠죠. 그지? 근데 그에 잇따라서 그 각각에 대하여 다 동등하게 뒤에 올 수 있는 아이스크림 개수는 4개겠지. 하나 줄여서. 곱법칙을 하겠죠. 그 각각에 또 동등하게 여기 쓴 거는 이제 못 쓰니까 여기 올 수 있는 아이스크림 개수는 3개로 결정이 되겠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경우에서는 5 곱하기 4 곱하기 3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이게 되니? 되겠죠? 자, 그러면 서로 다른 n개 중에 알개를 택해서 일렬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이제 어떻게 되냐?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몇 개? n개 올 수 있죠, n개. n개 중에 1명. n명 중에 1명. 두 번째 자리는요? 1명 썼으니까 n-1명 올 수 있겠지. 그다음은 n-2명이 올 수가 있어요. 자, 땡땡땡 이렇게 돼요. 그러면 r개를 택해서 일렬 배열하는 거니까 이게 총 r개의 자리 배열이 있어야 돼요. r개의 자리에 쭉 배열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r개를 쭉 나열했을 때 여기를 뭐라고 쓸 수 있냐? 요 카운팅 좀 해볼게. 첫 번째 자리인데 n 빼기 0이야. 두 번째 자리인데 n 빼기 1이야. 세 번째 자리에 빼기 2예요. 네 번째 빼기 3. r번째 빼기 r 빼기 1을 해야 되지. 규칙상에서. 괜히 번째보다 하나 작은 걸 빼는 거니까 규칙이 지금. 그죠? 그리고 마지막은 n-r 플러스 1 이렇게 써진다 라는 건데 이걸 여러분들이 뭐 기억을 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 번 끄적여 보다 보면 자동으로 외워지는데 자, 그래서 일단 이게 이제 순열 구하는 기본적인 방법이다라는 거야. 팩토리얼이라는 데 있어요. 팩토리얼. 기호로는 이렇게 써요. 느낌표처럼. 팩토리얼인데 일단 팩토리얼의 정의 자체가 뭐냐면 자, 4팩토리얼을 우리가 어떻게 약속을 하냐면 4부터 그냥 1까지 하나씩 줄여가면서 다 곱한 걸 그냥 우리가 팩토리얼이라고 약속을 해. 팩토리 약속이야 그냥. 그러니까 예를 들면 5팩은 어떻게 쓰겠고 5팩은 5, 4, 3, 2, 1 곱한 걸 5팩이라고 쓰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지? 근데 약속이 또 있는데 0팩토리얼. 0팩토리얼은 우리가 그냥 1이라고 가정을 해요. 이게 일단 팩토리얼의 기본 내용이고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조금 이제 변형을 해볼 건데 이제 분모 분자에다가 무엇을 곱할 거야? 자, 여기서 만약에 다음 것까지 나열을 해서 축 쓴다고 생각을 하면 지금 빼는 수가 하나씩 커지죠? 빼는 수가 하나씩 커져? 그럼 빼는 수가 지금 r-1이네? 그 다음 빼는 수는 얼마 할까? 하나 커지니까 r 빼겠지, r. r 빼기 1보다 하나 큰 거 빼야 되니까. 그 다음 건 n 빼기 r을 뺄 거야. r을 곱하겠지, n 빼기 r을. 쭉 이제 계속 빼는 수를 치워가다 보면 이제 계속 숫자가 줄어들 거니까 언젠가는 3, 2, 1까지 줄어들겠죠? 1까지. 1까지는 되니? 되는 거죠. 그거를 분모 문제에 똑같이 곱할 거야. 똑같이. 그럼 원래 거 식이랑 똑같죠. 자, 그럼 이제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분모는 1부터 n-r까지 곱한 거기 때문에 n-r 팩토리얼이라고 쓸 수 있어요. n-r 팩토리얼. 그 분자는 1부터 쭈루루루룩 해서 n까지 곱한 거예요. 분자는 n 팩토리얼이라고 쓸 수 있지. 그지? 요게 이제 요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택하여 일렬 배열하는 경우의 수의 공식이다라는 거야. 자, 정리 좀 해볼게요. 정리 좀 해보면 방금 얘기한 거를 우리가 NPR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정의가 뭐냐?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택하여 순서 있게 배열, 일렬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우리가 NPR이라고 약속을 하고 그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은 자, 일단 두 가지로 볼 수 있어. 두 가지. 계산용이 있고 증명용이 있어요. 증명용. 그러니까 계산용은 우리가 이제 대부분 99% 사용하는 계산을 이용하는 거고 증명용은 무엇을 증명하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 그 증명을 할 때만 쓰는 거야. 자, 그럼 계산용은 이제 어떻게 계산을 하냐? 첫 번째 자리에 n, 두 번째 자리에 n-1, 세 번째 자리에 n-2 해서 r개를 쭉 나열을 해서 곱하는 게 계산 방법이야.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 그럼 7P3은 뭐냐? 서로 다른 7개 중에 3개 택해서 일렬 배열하라는 거야. 이해돼? 그지? 뭐 아이스크림이 7개 있어. 그 중에 뽑아서 월, 화, 수 먹을 거 순서 정하라. 그 7P3인 거 되겠죠? 그럼 얘는 이제 계산을 어떻게 한다? n부터 해서 첫째 날 7개, 두 번째 날 6개, 세 번째 날 5개, 7부터 해서 순서대로 3개만 곱하면 딱 그게 답이 되는 7P3의 뜻이에요. 그게. 자, 그러면 5P4는 어떻게 돼? 5P4는 5, 4, 3,
2까지 딱 4개 곱하면 된다는 거야. 괜찮겠니? 그죠? 요게 계산 방법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외울 필요는 없다는 거야. 증명령은 방금 쓴 게 증명령. n 팩토리얼을 n-r 팩토리얼로 나누게 된다. 그래서 이 증명용은 이제 뭐 나중에는 암기가 되는데 계산용을 쭉 요걸로 기억을 하신 다음에 원리를 기억하는 게 좋아. 요 뒤에다 이제 곱하는 게 이렇게 분모 분자에 n-r 팩을 딱 곱해줘서 여기는 n-r 팩 되고 여기는 n 팩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 나중에 그냥 외우시면 돼요. 외우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순열 기호를 이제 배웠기 때문에 또 기본적인 몇 개를 좀 봐볼게요. np 제로 값은 우리가 약속을 해야 되거든요. 뜻 자체는 뭐냐면 서로 다른 n개 중에 0개를 뽑아서 나열하는 거야. 0개 뽑는 건 우리가 그냥 경우의 수를 하나라고 약속을 해. 그냥 0개를 뽑는다는 건 아무것도 안 뽑는 거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np1을 생각해 볼게. np1. n개 중에 하나 뽑아서 나열하는 거예요. 그럼 몇 개의 경우의 수가 있을까? 쌤이 방금 얘기를 했잖아. 순열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렇게 따지는 게 가장 스탠다드. 알겠죠? 그러니까 한 자리에 나열만 하면 돼. 여기 올 수 있는 애 몇 명? n명이죠, n명? 그래서 n개가 된 거야, n개. 되겠니? 그냥 n개가 됐는데, np일. 예를 들면 5p1은 몇 개야? 5개가 된 거예요.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애가 5명밖에 없기 때문에 5명 중에 한 명 뽑아서 나열하는 거. 자, 그 다음 npn을 생각해 볼게. npn. 얘는 뜻이 뭐니? n개 중에 n명 다 뽑아서 쭉 배열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명도 빠짐없이 쭉 나열하는 거야. 어쨌든 자릿수 배열로 한다면 첫 번째 n개, 두 번째 n-1개 다 배열하는 거네. 어떻게 되겠어요? 3, 2, 1까지 총 n개를 다 배열하겠죠? 그래서 npn은 결국엔 뭐가 되는 거니? n 팩토리얼이 되나요? n 팩토리얼. 3p3은 뭐겠어요? 3 팩토리얼이세요. 3 팩토리얼. 그다음 계산을 하면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된다. 되시겠죠? 그죠? 자, 1105번 봐봐. 서로 다른 n개 중에 두 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래. 이게 지금 딱 순열의 정의죠. 순열의 정의대로지. 기호를 써볼게. n개 중에 두 개를 택하여 일렬 나열하는 거. np2라는 거야. np. 그게 210이래. 그럼 얘네 이제 계산을 어떻게 한다? 계산은 n부터 시작해서 차례대로 몇 개 곱하면 돼요? 몇 개? 2개 곱하면 되는 거 이해되니? 2개. 첫 번째 2개를 뽑아서 두 자리에 배열하는 거니까 첫 번째 제를 n명, 두 번째 제를 n-1명 이렇게 곱하는 거야. 그렇게 곱한 게 210이래요. 요걸 풀어주시면 되겠지. 뭐 이건 물론 이제 n에 관한 2차 방정식이니까 이렇게 푸셔도 돼. n제곱 마이너스 n 마이너스 210는 0 이렇게 돼서 조합을 찾아주시면 되겠지. 얼마냐? 2, 105, 3, 35, 5, 7, 15랑 14네. 15, 14. 그죠? 15, 14. 이렇게 되겠네. 따라서 n 값이 15죠. 마이너스 14일 수는 없으니까. n 값이 15니까 여기 딱 14 돼서 210이 된다라는 거야. 근데 뭐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가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이렇게 나오면 그냥 2차 방정식 푼다기보다는 되게 쉽게 그냥 여기 10 곱하기 9잖니? 10 곱하기 9 이렇게 찾으시면 돼. n 값이 10이다. 보통은 이게 예쁘게 나오는 경우도 좀 있기 때문에. 자, 1110번. 어느 산동에서 남자 2명, 여자 3명이 일렬로 선대. 일렬로 선다는 게 자체가 자리가 구분이 되는 거니까 순열이야 일단. 일렬로 서서 지리산 등반을 하려고 한다. 이때 남자끼리 이웃하지 않게 세우는 경우의 수. 자, 이웃이 키워드예요. 이웃이. 이웃하는 경우는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 하나로 취급해서 경우의 수를 따지는 거야. 이웃하는 애들을 하나로 취급하는 거야. 하나로 취급. 근데 나중에 걔네가 지들끼리 배열되는 경우의 수도 나중에 후처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야.
무슨 얘기냐? 남자 2명, 여자 3명을 일렬로 세운대. 그럼 일단 전체 이 조건 생각 안 하고 그냥 5명 일렬 배열하는 경우에서는 어떻게 돼요? 첫 번째 자리에 5, 두 번째 자리에 4, 3, 2, 1 이렇게 되죠.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부터 좀 익숙해져야 되는 게 그냥 n명을 쭉 일렬 배열하는 건 그냥 n 팩토리예요. 그냥 n부터 쭉 곱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5명 일렬 배열은 그냥 5팩이야, 5팩. 거기서 이웃하지 않게 잖니 우리 이제 경우의 수 순열 조합에서는 보통 부정형 나오면 그 거꾸로의 상황을 빼서 구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웃하지 않게니까 전체에서 이웃하는 경우를 빼서 구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부정형일 때 대부분 그런 경우가 편해. 자, 그럼 이웃하는 경우를 한번 해볼게. 남자끼리 이웃이잖니. 자, 남자가 이렇게 있어요. 얘네를 하나로 취급을 하라는 거야. 그리고 여자 3명 있죠. 그러면 내가 이걸 몇 명처럼 볼 거냐? 얘를 한 명으로 봤으니까 4명처럼 보자. 4명처럼. 4명이고. 자, 그럼 4명으로 봐서 일단 4명을 일렬 배열하는 경우의 수 4 팩토리얼이 되겠죠, 일단. 되니? 자, 그런데 지들끼리 배열되는 경우의 수가 이게 무슨 얘기냐? 선생님이 이 4 팩토리얼에 있는 하나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어. x2, 뭐 51, 52, x3, x1 이런 배열이 지금 있을 수 있다는 거 이해되겠니? 4명 배열한 것 중에 4명을 쭉 배열한 것 중에 이런 배열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각각의 배열들마다 요 하나의 배열에 대해서 5원, 5투일 수도 있지만 5투, 5원일 수도 있잖아. 그치? 그래서 얘네가 이웃한 애들끼리 배열되는 경우의 수까지 후처리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곱하기 2 팩토리얼 해주시면 됩니다. 왜 2 팩토리얼이냐? 얘네가 바뀌는 경우는 결국엔 팩토리얼로 계산할 수 있어요. 1, 2 올 수도 있지만 2, 1 올 수도 있을 거야. 되겠죠? 자,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게. 만약에 이 문제가 3명 이웃이었어. 3명 이웃. 그럼 한 뭉탱이로 치겠지, 이렇게. 자, 그럼 이 경우엔 일단 5팩을 하나, 둘, 셋, 3명으로 생각해서 3팩토리얼을 하고 얘네가 또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 이 배열 중엔 x1, 51, 52, 53, x2 이런 배열도 있을 거야. 3명 배열을 했다고 치면. 근데 여기서는 이거랑 똑같은 경우의 수가 이제 뭐냐면 똑같은 배열이 52, 51, 53도 되고요. 순서대로 해볼게. 1, 2, 3, 1, 3, 2, 2, 1, 3, 2, 3, 1, 3, 1, 2, 3, 2, 1이 전부 다 요 배열이 돼. 그치? 그러니까 그림상으로는 X, O, X 배열이랑 똑같잖아. 그래서 이 경우엔 3명 배열되는 경우의 수만큼 곱해줘야 된다. 3명 배열. 그럼 그 3명이 전부 다 뒤바뀌는 경우의 수는 뭐냐? 첫째 자리에 3명 올 수 있고, 둘째 자리에 2명 올 수 있고, 셋째 자리에 이제 마지막 1명 올 수 있죠. 곱한 거라는 거야. 그래서 3팩토리라는 거야. 어쨌든 이제부터는 또 이제 받아들이시면 돼. 걔네가 배열하는 거는 팩토리얼이에요, 팩토리얼. 되겠죠? 그 4팩계에다 2팩계를 곱해서 처리하면 이게 끝났죠. 이웃한 경우수를 구했다. 5팩에서 요거 이제 빼시면 답이 된다는 거죠. 괜찮겠네. 쌤이 아무래도 방학 때 한 개념 강의보다는 조금씩 이제 스킵을 하면서 설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 지금 설명한 게 조금 이제 빈다고 느낄 수도 있고 조금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어. 근데 그 부분은 좀 양해를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목요일까지는 그래도 순혈조합 개념 강의라도 좀 들어오자. 아시겠죠?